정확하게 시작할게요. 사실 오늘 좀 피곤하긴 한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열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30명이나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 우리 중학교 3학년 과학 라이브 방송 할게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몇 년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냥 해요. 이제 좀 힘든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거는 많이 없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준비도 잘 돼 있어서 뭐 앞에 얼굴이 반짝반짝 광이 나잖아요. 그 조명이 틀어져 있고 마이크도 엄청 비싼 마이크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조금 음향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좋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선생님 시험 범위는 1단원이에요. 맞죠?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부분인데 이 부분 말고 2단원도 있잖아. 2단원은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라이브 방송을 찍어놨더라고요. 혹시 조금 더 그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그 내용이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셨고 시험에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송을 한번 듣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내가 시험 문제를 찍어주는 게 아니야, 맞지? 선생님은 유명 유튜브니까 이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올 거야. 당연히 시험 나오죠. 나오기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하는 거니까 나오기는 분명히 나오지만 그 시험 문제를 콕콕 찍어서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고 만약에 성적이 아주 잘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 잘 나오는 거지. 선생님이 수업을 라방에서 다 찍어주더라.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온 목적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주 잘 왔어요. 하지만 뭔가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뭔가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지. 물론 관련된 내용이니까 얘기하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냥 유명 유튜버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밤 10시에 모여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빨리 집중력 있게 선생님 시간도 소중하고 여러분 시간도 소중한 거니까 같이 시간 아껴가면서 공부 집중력 있게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잘 공부할 준비 잘 돼 있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잘 됐고 선생님 화면도 잘 보이죠? 자, 선생님 이렇게 이제 네 일일이 선생님이 채팅창에 대답은 뭐 인사 같은 거는 좀 생략할게요.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대답하고 이 태블릿 펜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우리 이제 여기 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부터 시험 범위예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는 단원이에요. 사실 이제 그때 3월 초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고 2학년 때 또는 1학년 때 기본적으로 화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초반에 진도는 굉장히 느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몰라. 하지만 나는 3학년 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그 기본적인 공부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내용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은 잘 적응을 해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하건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특히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2페이지고요. 12페이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입니다. 이 물질 변화는 크게 어떻게 나누죠? 물질 변화는 선생님이 두 가지, 지금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소리는 선생님은 전혀 들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 댓글창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선생님도 귀신하고 공부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드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대답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졸업생도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들도 잘 대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는 크게 몇 가지였죠? 맞아요. 두 가지였어요. 뭐랑 뭐랑? 물리 변화하고 하나는 뭐죠? 맞아요. 화학 변화였어요. 그래서 공원에서요 선생님이 이미 1번은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그네슘 원소 기호 뭐죠? 바로 대답해야지. Mg입니다. 이 Mg가 결국은 연소를 한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 훈련 잘 된 중학교 3학년들 대답해 보세요. 연소라고 얘기하면 누구랑 결합하는 거지? 기다리고 있어도 대답. 맞아요. O2랑 결합하는 건지 결국 맞지?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Mg와 산소가 결합한 게 연소예요. 우리 연소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MgO, 산화마그네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이 반응은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어요. 물리 변화입니까? 화학 변화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화학 변화예요. 왜냐하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맞죠?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화학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뭘 이 단원에서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물리 변화 특징 뭐 있었어요? 모양, 크기. 또 어떤 게 있었죠? 맞아요. 확산 또는 증발. 같이 얘기해야 돼. 그리고 상태 변화. 여기서 상태 변화라는 건 뭐였죠? 고체, 액체, 기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물리 변화였습니다. 맞죠? 네. 갑자기 사랑해요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화학 변화는 어떤 게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화학 변화. 연소 화학 변화였고 맞죠? 색이 변하는 거, 맛이 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기체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학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어떤 물질들은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양초 한번 보세요. 양초의 심지에서는 연소가 일어나요. 맞죠? 이산화탄소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또 한쪽 이 초가 녹아서 촌농이 되는 이런 부분은 뭐죠? 고체가 액체의 촌농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뭘까요? 맞아요. 물리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면 좋겠어요. 여기 캔이 찌그러졌어요. 당연히 어떤 변화입니까? 물리 변화죠. 맞죠? 물리 변화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 이렇게 김이 서렸어요.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뭡니까? 맞아요. 상태 변화하는 거니까 물리 변화 얘기겠죠. 그리고 신김치 맛이 변했어요.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되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얘가 나와 있는데 고기가 익는 거 어떤 변화죠? 색이 변하고 맛이 변했어요.
색이 변하고 맛이 변했다는 말은 성질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고기에 특히 많은 단백질 성분이 변성이 일어난 거예요. 변성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성질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화학 변화예요. 맛도 변했죠? 색깔도 변했죠. 우리 삼겹살 구우면 어떻게 되니? 말 같은 돼지고기의 단백질 부분, 근육 부분들이 뜨거운 열을 가하니까 갈색으로 변해요. 더 태우면 타요. 맞죠?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하얗던 설탕이 처음에는 녹았다가 고기까지 물리 변하겠죠. 그러다가 더 가열을 하면 타버려요. 그럼 맛을 먹어보면 쓰죠. 맛을 보면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맞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1단원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속도, 내용 이해가 좀 됩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럼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느리게 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속도 괜찮아요? 네네, 좋아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이에요. 두 번째 단원은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선생님이 진짜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별표를 5개를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알고 고등학교에 간다면 아마 화학의 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원소 주기율표의 1번부터 30번까지 외우면 선생님 볼 때는 더 이상 이게 끝이야. 대학을 가도 끝이야. 30번 더 이상은 외우게 하지 않아. 이 정도만 외워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화학에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 될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가서도 화학의 신, 진주 동중 나온 애들은 화학 굉장히 강한데, 이런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은 교과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수소 H2고 산소 O2죠. 반응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물질인 물 H2O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가 반응한다는 뜻은 플러스를 사용할 거예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빼기 사용하면 안 돼요, 곱하면 안 돼요,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반드시 플러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다는 표시는 수학처럼 는을 사용하면 안 돼요. 화학식에서는 반드시 한 줄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물이 만나서 더하기로 표시하고 화살표로 표시해서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게 바로 화학 반응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네, 애송이었어요. 애송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죠.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애송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똑똑한 화학의 신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난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모형으로 나타내면 화학 반응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위에 있는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죠? 화학 반응식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화학 반응식에는 반응 전후에 뭐를 사이에 두고, 그렇지,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화살표의 왼쪽은 반응 전, 화살표의 오른쪽은 반응 후가 돼요. 이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를 같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계수를 맞춰준다라고 얘기해요. 계수는 입을 옆으로 이렇게 쭉 벌리고 계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죠? 계수를 맞춰주는 작업까지 하는 게 화학 반응식의 완성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겨워 죽겠네, 짜증을 내야 돼요.
그 정도로 이거는 많이 했어요. 진짜 지겹도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설명이에요. 마지막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집중합시다. 화이팅! 자, 먼저 이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는 순서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거나 문제에서 어떻게 했죠? 수소가 누구를 만나서? 산소를 만나서 새로운 물질인 뭐를 만들었다? 물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로 얘기했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 설명에 따라서 1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하면 음향에서 뚜둥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맞죠? 근데 선생님 입으로 해요. 그냥 뚜둥. 자, 1단계에서 여러분들 잠 올 것 같아서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잠아 그런데 사실은. 근데 1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한글로 위에 수소가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산소도 만난다 그랬잖아. 산소도 만났어요. 그리고 더하기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물질은 한 줄로 화살표를 하고 물이라고 한글로 적어줬어요. 어때? 수소와 산소를 반응물, 그리고 만들어지는 물을 생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한글로 이렇게 적어주는 플러스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글로 적어주는 게 바로 1단계입니다. 할 수 있죠? 다음 2단계. 2단계는 여기에 있는 수소와 산소와 물을 원소 화학식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분자 수준으로 적어줘야 됩니까? 원자 수준으로 적어줘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사이에 선생님은 물을 한 모금 먹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원자 수준으로 적어야 돼요? 분자 수준으로 적어야 돼요? 그렇죠. 5명의 친구가 댓글 달아줬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분자 수준으로 적어줘야 돼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 있는가 봐요. H를 적어야 돼요. H2를 적어야 돼요. 차이점은 H는 원자고요. H2는 분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분자를 적어야 돼요? H는 단순한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자 수준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렇지. 성질이 없어요. 성질이 없는 애가 다른 성질이 없는 애를 만난다고 성질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원자 수준으로 적는 게 아니고 이때는 뭘로 어떤 수준으로 적어야 돼? 바로 분자 수준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수소 분자를 적어주고 H2 그다음에 산소 분자를 적어주고 O2 그리고 물 분자 H2O를 적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10번 이상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적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정도는. 그다음 네. 네, 지금 채팅창에 또, 참, 왜 들어왔는지 모를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아주 오랜 친구들도 있어요. 들으려면 들어도 되는데, 싸우지는 마세요. 네, 싸우면 영상 끌 거예요. 네. 자, 그래서 H2 더하기 O2 화살표 H2O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H2 더하기 O2 화살표 H2O가 뭐가 문제예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지만 화살표를 양쪽으로 원소들의 개수가 달라요. 종류는 같죠? 수소 H 있고 O가 있기 때문에 H2O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데 개수가 달라요. 자, H2 해보겠습니다. H2 몇 개예요? H 몇 개예요? H 원자 몇 개예요? 2개죠. 여기도 H2 2개죠. H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O가 산소 원자가 몇 개예요? 여기는 2개인데 O2니까 2개죠. 여기는 1개예요.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거 뭘 바꿔줘야 돼요? 맞아요.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자, H2O를 맞춰줄게요. 여기다가 H2O 자체를 건드리면 안 돼요. 얘는 물이 완성됐기 때문에 다른 걸 바꾸면 안 돼요. 앞에다가 뭘 붙여줘? 2를 붙여주면 산소가 2개가 된 거예요. 그 결과 H가 아까 2개였는데 앞에 2를 붙이니까 몇 개가 되죠? 4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2를 초록색으로 잘못 바꿨어요. Sorry. 자, 여기에 2를 붙여주면 돼요. 계산해 봅시다. H 총 몇 개예요? H2가 2개니까 총 H 몇 개? 4개. O2는 O가 몇 개? 2개. 2H2O니까 H가 4개, O가 2개.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완성된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글씨가 잘 보여요? 글씨 잘 보입니까? 컴퓨터로 보는 사람은 좀 잘 보일 것 같고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좀 잘 안 보이긴 할 것 같다, 맞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 자, 해봅시다. 암모니아. 이제는 속성 과정이니까 암모니아 화학식으로 뭐야? 분자 NH3입니다. 여기는 암모니아 적어줘야 되고, 그러면 N2 더하기 수소는 뭐지? H2 맞지? 그리고 NH3가 만들어진다, 맞지? 개수 안 맞아요. 왜냐하면 N은 2개고 H도 2개인데 NH3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N이 벌써 N이 2개가 돼야 돼요. N2니까. 그럼 N이 저기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를 한번 맞춰줘 볼게요. 그랬더니 H가 몇 개 됐어요? H가 H3니까 NH3니까 H가 6개가 됐죠.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보세요. 그래야 알아봐요. H가 6개 된 거예요. 그리고 H2가 있으니까 여기다 뭘 붙인다? 3을 붙여주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 밑에 메테인 봅시다. 메테인은 뭐였지? 메테인 CH4였지. CH4. 메테인은 연소한대요. 와우. 연소해서 산소랑 결합한다는 말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연소할 때 뭐 만들어져요? 연소라는 말에서 뭘 알아야 돼요? 산소랑 O2랑 결합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뭐 워낙 연습을 많이 해서 맞죠? 자, 한번 해봅시다. 수업하는 것처럼. 메테인의 연소하면 뭐 생각해야 돼? 집에서 다 얘기하고 있겠죠. O2 얘기해야 되죠. O2 산소 얘기해야 되고, 메테인과 산소가 결합하는 저절로 발생하는 기체 뭐가 있죠? 2개 있잖아요. 맞죠? 뭐랑 CO2 이산화탄소하고 H2O.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제대로 했다면 이건 솔직히 말해서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아. 맞지?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안 만들어지는 애들은 우리 교과서에 Fe 연소하는 거, 강철소음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 태울 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산화구리, Cu 태울 때. 이런 애들이 연소할 때는 그냥 산소랑 그랑 결합하는 거예요. 뒤에 창문에 귀신 있어요. 여기 많이 와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잖아. 네가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하고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결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결합하려면 CO2H2O에서 C가 있어야 되고 O도 있어야 되고 H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O2랑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연소한다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철, 마그네슘, 구리가 산소하고 결합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은 연소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해봅시다. 메테인 뭐야? CH4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은 만들어지면 H2O입니다. 계산해 봅시다. C가 몇 개야? 여기 C 한 개네요. 그 다음에 H가 몇 개야? H 4개. 그러면 여기가 H가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를 붙여야 되고, 그러면 O가 2개고 여기도 CO2에 O가 2개 총 4개네요. 그럼 여기에 O를 2개 붙입니다. 맞죠? 여기 2개 붙이고 여기 2개 붙이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화학 반응식 예시. 그렇죠. 지금 예시 계속 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갈게요. 과산화수소 한번 해볼까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말 그대로 과산화수소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물에 비해서 수소가 더 많은 H2O2가 분해되는 거예요. H2O하고 뭘로? O2로 분해된대요. 그럼 해봅시다. H2 몇 개? H 몇 개? 2개. H2에서 H 2개. 맞죠? 그 다음에 O가 여기 O2고 있고 여기 O가 한 개 있어요. 이럴 때 홀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에 2를 한번 붙여줘 볼게요. 여기 2를 붙이면 산소가 2개가 돼버리고 여기도 산소가 2개가 돼버렸죠? 그러면 총 산소가 4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산소가 4개 되려면 여기에 2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H2에서 H가 4개가 됐는데 여기랑 같이 돼버렸죠. 동시에 다 맞아버렸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잡한 식이 있네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여기에 Na2CO3 읽어봅시다. 탄산 나트륨이지.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 CaCl2. 이 염화칼슘 나중에 뭐 할 때 나와요? 저 뒤에 가면 뭐 할 때 나옵니까? 빨리 뭐 할 때 나와? 제일 마지막 단은 에너지 발생하는데 염화칼슘 나왔잖아. 뭐 할 때 쓰니 이거?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네. 뭐 있었어요? 흡열 반응할 때 뭐 할 때 쓰냐고. 그렇지. 제설제. 맞지? 제설제잖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대요? CaCO3 더하기 NaCl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해봅시다. 색깔 바꾸고 이렇게 색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Na 2개예요. Na 어디 있어? 여기 하나네. NaCl에서 맞지? 그럼 여기에 뭘 붙여주고 2를 붙여주고. 그럼 Cl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요. Cl 맞네. 여기서 맞지? Cl 맞고. 그 다음에 CO3 할 때 C가 하나 있어요. C가 어디 있어? 여기 C 하나 있고 O가 3개 있어요. 여기 O가 3개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CA가 하나 있어요. NaCl에만 2를 붙이면 되네요. 이해됩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있는 암모니아도 선생님이 이미 했던 내용이고 맞죠?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게요. NaHCO3 이런 뭐야? 탄산 수소 나트륨 맞지? 탄산수소 나트륨 맞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면 Na2CO3하고 안 보여. 눈이 침침해.
Na2CO3 하고 그 다음에 CO2 더하기 H2O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분해가 된대요. 맞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Na 몇 개야? 한 개. 여기 두 개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에 두 개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두 개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맞죠? Na 해결했어요. 다음 H. 앞에 2를 붙이니까 두 개가 됐죠. 그럼 여기 두 개가 됐고, 해결됐고. 다음에 C 하나. 여기 있고, O 하나, 여기, 아니죠. C가 두 개죠. C가 두 개. 앞에 2를 붙였으니까. 여기 C 하나고, 여기 C 하나고, 맞죠? 그 다음에 O는 6개가 됐어요. 여기에 3개, 여기에 2개, 여기 한 개. 간단하네요. 여기 앞에 2만 붙이면 끝나네요. 맞죠? 2만 붙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대 1대 1대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개수 만드는 거 충분히 설명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까? 화학 반응식은 무조건 많이에요. 무조건 많이. 알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하면 화학 반응식 최소 공배수 뒤에 가면 아마 최소 공배수 얘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뒤에 갔을 때 한번 최소 공배수 얘가 나오면 한번 할게요. 개수 너무 어렵잖아요. 개수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은 개수만큼 쉬운 게 없어. 그냥 이거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이 자 보세요. 여기 왜 안 그려졌지? 여기에 사과가 2개 있고 더하기 여기에 뭐죠? 별표가 3개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사과 하나에 별표 하나 붙였고 여기는 사과 하나에 별표 2개를 붙였어. 이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개수를 맞춘다는 거는. 결국은 여기 생기는 물질하고 반응하는 물질이 같게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 개수가 너무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들 아직 연습이 덜 된 거예요. 아마 공감을 할 걸 분명히. 여러분들 친구 중에는 개수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면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다 지웁시다. 이거 어떻게 지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다 지울 수 있겠다. 이거. 이제 오케이. 자, 개수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하는 의미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스스로 정리하기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스스로 정리하기에 2번 한번 보면 N2 뭐죠? 질소. 그 다음에 O2 뭐예요? 산소가 만나서 NO2 뭐죠? 이산화질소예요.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맞죠? 이때 개수를 한번 붙여봅시다. 보면 잠깐만요. 체크하고 N2니까 아니죠. 여기 2를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2를 니은에다가 2를 붙여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N2가 있고 여기는 N이었으니까 앞에다 2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O2에 2를 붙이니까 O는 총 4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O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좀 화면만 보고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를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은 둘 다 2가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문제 3번을 궁금해하는 친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화면을 좀 키울까? 한 페이지씩을 보고 이걸 한쪽을 보고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2페이지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더 커져서 좀 보기가 좋나?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린 계속 실험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더 나아요? 아, 이제 잘 보여요. 오케이. 그럼 진작 얘기하지. 안 보인다고. 자, 해봅시다. N2가 있고 3H2가 있어요. 맞죠? 네. 아우, 진작 이렇게 할걸요. 그리고 ENH3가 있어요. 한글로 얘기하면 질소하고 수소가 결합해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질소 한 분자가 세 개의 수소 분자를 만나서 두 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냐면은 이거는 개수를 이미 알려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수소 분자가 만약에 6개가 완전히 반응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3개가 반응하니까 암모니아가 2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6개 반응하면 당연히 3개의 2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 4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일 겁니다. 맞죠? 그때 또 문제를 하나 더 내면 질소 분자는 몇 개 필요할 것 같아요? 1의 2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제 개수 붙이는 문제는 다 한 것 같아요. 개수 붙이는 문제는 끝난 것 같고, 여러분들 풀렸죠? 이거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두 번째 파일로 중단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뭐를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 교과서 페이지로 얘기하면 26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26페이지부터 할 건데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26페이지를 딱 펴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아, 이때는 이제부터 화학 반응식에 관한 화학에 관한 법칙 3개를 공부하겠구나. 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법칙 3개. 법칙 3개 있었죠? 뭐 있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화학 반응식은 너무 중요하다고 별표했죠. 왜 별표를 했냐면은 이 법칙 세 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뭘 써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화학 반응식을 써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선생님은 화학 반응식을 써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화학 반응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뭐 불편한 거 있으면 그런 걸 얘기하세요. 내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들어줄 거니까. 자,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바로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바로 뭘 설명하는 거냐면은 앙금이 만들어질 때도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미 결론을 내릴게요. 뭐랑 더하기 뭐랑 해서 뭐랑 더하기 뭐가 만들어질 때 이때 얘들을 반응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이 반응물질의 질량과 그 다음에 생성물질, 이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은 어떻다? 항상 같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오늘은 이렇게 앉았다.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르게 앉았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앉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의 전체 몸무게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얘들이 요번에는 얘랑 결합하고 요번에는 얘랑 결합하고 위치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자체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알겠죠? 그게 미리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성립을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맞죠? 네.
그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로 바로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뭐라 그랬죠? NaCl이라 그랬고요. 질산은 뭐였죠? AgNO3라고 얘기했습니다. NaCl과 AgNO3였습니다. 맞죠?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자, 한 번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한 번만. 자, NA하고 이거 태블릿을 사용하기 힘드네. 정확하게 끄기가 힘드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끈데.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앞에 거는 뒤에 거 좋아요. Na, NO3. 이름 뭐죠? 질산 나트륨 하고 그 다음에 AgCl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럼 개수는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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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다시 NaCl은 저것도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건 한 5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맞죠? 자기가 진짜 잘하고 싶으면 이거 자체를 그냥 기억하면 좋겠고, 외우는 거 아니죠. NaCl하고 AgNO3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했어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결합하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결합한다 그랬어요. 맞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NaCl, AgNO3, NaNO3, AgCl은 선생님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화학식을 준다 그랬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질량이 변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변하지 않는지를 설명할게요. 이거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Na 여기 한 개예요. 여기 Na 한 개예요. Cl 한 개예요. Cl 한 개예요. Ag 한 개예요. Ag 한 개예요. NO3 한 개예요. NO3 한 개예요. 결합하는 누구랑 결합하는지만 달라졌고 결국은 같이 반응 물질에 있던 애들은 생성 물질에 똑같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금이 생길 때도 뭐는 성립한다.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기체가 만들어질 때예요. 기체가 만들어질 때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이 만납니다. 묽은 염산은 뭐라 그랬죠? HCl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 이름은 원래 염화수소예요. 이 염화수소를 물에 타면 그게 염산이 됩니다. 그다음 탄산칼슘은 뭐예요? CaCO3예요. 맞죠? CaCO3. CaCO3가 결국 만나면 뭐가 될까요? 자, 아까랑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는지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게요. 자, 그래야지 이 개수가 안 맞거든. 아까는 개수가 맞아 떨어졌는데 얘는 개수가 안 맞아요. 자,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메모할게요. CO2 더하기 H2O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aCl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자, H 몇 개입니까? H 한 개예요. 여기는 H 두 개네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붙여줘요. 그래서 CL이 몇 개 됐어요? 두 개가 됐어요. CL 두 개 됐고요. CA 몇 개예요? CA 한 개예요. 그 다음에 C 하나예요. C 하나예요. O 세 개예요. O 세 개예요. O2에 O 하나. 맞죠? 오케이. 그러면 HCl만 두 개만 되겠네요. 맞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양쪽에 원소의 개수는 원소의 종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에서도 뭐는 성립한다?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맞죠? 물도 마찬가지 물은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만 일단 봅시다.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싶은데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울에서 질량을 재면 똑같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서 발생된 기체들이 뽀로록 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선생님은. 이 날아가는 이산화탄소와 남아있는 얘들의 질량을 구하면 어떻다? 똑같죠, 결국은. 맞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해요. 그래서 뭐 날아가는 경우에 날아가는 부분을 고려를 안 한다면 당연히 질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건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맞죠? 근데 날아간 것까지 계산하면 결국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질량 보존의 법칙의 정의가 나오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아요. 그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나오네요. 방금 했던 거. 여기 했던 것들이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연소도 나오네요. 나무의 연소. 나무가 결국은 산소들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재도 만들어져요. 그럼 결국은 나무와 산소의 무게를 합한 거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재를 합한 무게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강철솜도 나오네요. 강철솜. 강철솜은 철이 뭐죠? 원소 기호로 F2죠. 여기에 산소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죠?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무겁겠어요? 질량이 누가 크게 했어요? 맞죠? 당연히 산화철. 이런 것들은 뭐 나는 화학의 천재야 이렇게 하는 사람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거 해야 되네. 아까 뭐라 그랬죠? 채소 공배소 활용하는 거. 나왔네. 하마터면 잊어먹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잊어먹을 뻔했어요. 자, 채소 공배소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여기에 FE가 하나 있고 여기가 O2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FE가 최소 공배소식을 하는 거예요. FE가 하나 있고 여기 FE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 2를 붙여줘야 돼요. 맞죠? 지금 학교 가면 안 되죠. 귀신 나오니까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2를 이렇게 붙여준 상태예요. 그러면 FE가 두 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FE까지는 맞췄어요. 됐죠?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O3가 있고 여기는 O2가 있어요. 안 맞아요. 이럴 때 뭘 사용하라 그랬죠? 3과 2의 최소 공배수. 뭐예요? 3과 2의 최소 공배수. 뭘로 통일해 줘야 돼? 대답. 2와 3의 최소 공배수 뭡니까? 그렇죠.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 6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O 3개를 6으로 맞춰주려면 여기다가 뭘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2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O가 6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6을 맞춰줘야 하니까 2가 이미 있잖아. 그러면 앞에다가 뭘 붙여주고 3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FE에는 2를 지우고 뭐를 써줘야 된다? 4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4FE 더하기 3O2 화살표하고 2FE2O3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검산을 해보세요. F 4개, FE 4개, FE 4개 맞죠? FE 4개. 그 다음 O 3개, 2개니까 6개. O 6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댓글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개수를 계산해 보면 4대 3대 2가 되는 거죠. 요렇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FE는 4개고 여기도 FE 4개고 여기는 산소가 6개고 여기 산소가 6개고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법칙 바로 뭡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결국은 미리 얘기하면 뭐죠? 얘의 질량하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 지 마음대로 요번에는 얘 3하고 얘 2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는 4하고 1하고 이렇게 결합하지 않아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항상 always 항상 얘 얼마 정해진 얼마하고 얘 정해진 얼마 비율이 얘들 그 비율만 예를 들어서 3대 2로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면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3대 2로만 결합해요. 이 3대 2의 비는 앞에 개수의 비가 아니에요. 맞죠? 누구의 비? 질량의 비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4대 1로 질량비 4대 1로 결합하는 애가 있다면 얘들은 끝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얘들은 4대 1로만 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법칙이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뭘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물로. 자, 물로 한번 해봅시다. 물은 누구랑 결합하는 거예요? H2O랑 O2가 결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H2O가 되는 거예요. 맞죠? H가 몇 개야? 봐, 지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하는데도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고 있으니까 개수 맞추기 얼마나 화학식 완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H2가 H2 맞네. 근데 O가 하나네. 여기는 O가 2개인데 그럼 어떻게? 앞에 2를 붙인다. 그러니까 H가 4개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2를 붙여서 4개가 된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2대 1대 2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똥멍청이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하라 그랬어? 얘의 질량을 계산해야 돼요. 얘의 질량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얘의 질량을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수소 질량 손 피고 질량비 한번 구해볼게요. 수소의 질량 얼마였어요? 수소 원자의 하나 질량 1이잖아. 1. 그런 수소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요? 맞아요.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의 질량은 4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O. O 원자,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자, 산소는 8번이다. 곱하기 2를 해주면 16이다. 그래서 산소 원자 하나가 16이다. 그러면 산소 원자 2개가 붙으니까 얼마다? 32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4대 32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물 계산하면 할 필요 없어.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30 계산 안 해봐도 36이에요. 계산하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때 이 4대 32 약분 한번 해볼까요? 4로 4, 1은 4, 4, 8, 32, 4, 9, 36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정리합니다. 자,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의 질량은 1, 산소의 질량이 8이 합쳐져서 물 9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구간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 다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구간 반복해서 들으세요. 좋아요.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 지금 몇 시예요? 와우. 50분이나 지났네. 아마 한 1시간 10분, 20분 이 정도 할 것 같죠? 맞죠? 앞으로 한 20분
정도는 더 하겠죠. 자,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초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아, 초집중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한 3-4명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갔어요. 하여튼. 자, 기체 반응의 법칙 하겠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얘들은 이때까지 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이었어요? 질량을 가지고 했던 법칙들이에요. 하지만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바로 뭐에 대한 부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 부피의 비가 성립하려면 항상 뭐가 돼야 된다? 기체가 돼야 돼요. 고체나 액체에서는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기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입니다. 항상 이 조건은 따라와야 됩니다. 뭐랑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은 항상 조건에 붙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수능에 만약에 이 말이 안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수능에 이 말이 안 나오면 이 문제는 다 맞다 해줘야 돼요.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건 항상 붙어야 됩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라는 조건이 항상 붙어야 됩니다. 그럼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뭔데? 바로 기체가 어떤 기체들이 반응해서요. 새로운 기체를 만들 때 그 기체들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그 법칙이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얘가 2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봅시다. 질소라는 기체가 있어요. 여기에 수소라는 기체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었어요. 됐죠? 이때 개수는 1대 3대 2예요. 맞죠? 이 바로 개수의 비가 뭐의 비냐면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 부피의 비랑 일치를 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개수의 비만 구할 줄 알면 누구의 비도 자동으로 나온다? 부피의 비도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맞추기를 하면 바로 어떤 법칙은 자동으로 알아버린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자동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맞죠? 간단합니다. 이 부피의 비는 뭐랑도 같다 그랬죠? 분자수의 비랑도 똑같다 그랬어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2개의 수소, 1개의 산소, 2개의 수증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개수의 비는 2대 1대 2인데 이때 이 2대 1대 2는 뭐랑 똑같다? 부피의 비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쉽네. 여러분들 좀 자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까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면 메테인이에요. CH4가 우와 연소래 연소. 연소 나왔다 연소. 완전히 연소됐대요. 그러면 O2랑 결합을 하는 거고 뒤에 뭐 만들어졌는지 한 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랑 CO2랑 H2O를 알아야 돼요. 맞죠? 개수 맞춰봅시다. C 몇 개? 1개. C 몇 개? 1개. 오케이. H 몇 개? 4개네. 색깔 바꿀게요. 여러분들 지금 저거는 아니구나. 공기청정기구나. 여기에 2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H가 몇 개 되는 거예요? 4개 되는 거예요. 산소는 몇 개 되는 거예요? 2개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산소가 2개 있고 여기 산소가 2개 있어요. 그럼 산소가 총 4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를 붙이면 개수가 맞는 것 같아요. 요거 됐습니까? CH4 2O2 화살표 CO2 더하기 2H2O 됐어요? 요때 문제 봅시다. 문제가 뭔데? 메테인이 25리터가 완전히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얼마인지 계산하래요. 이산화탄소의 부피. 자, 메테인 부피가 얼마라고? 25래요. 이거 못하는 사람 비례식 못하는 거야. 부끄러운 내용이야. 비례식이야. 얘가 25예요. 근데 CH4는 앞에 1이 붙잖아. 1인 애가 25리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는 당연히 얼마일까? 2 있어요. 2. 얘는 당연히 50이죠.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반응하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는 똑같아요. 종류가 달라진다고 이런 거예요. 메테인 부피가 이만하면 메테인 1이 이만하면 산소 1도 이만해요. 이산화탄소 1도 이만하고 물 1도 이만해요. 다시 말하면 기체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해서 메테인은 이만큼 1이 이만큼이고 산소는 1이 이만큼이고 수소는 이산화탄소는 1이 이만큼이고 물은 다시 1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기체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부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자 CH4가 1이잖아요. 1일 때 1이 25리터래. 그러면 2일 때는 당연히 얼마고? 50리터가 될 거고요. 이산화탄소도 얼마예요? 1이잖아요. 1이니까 얘는 25리터가 되는 거고 2니까 수증기는 얼마 된다? 50리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내용 이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구간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얼마나 지났지? 이렇게 딱 거의 1시간 지났는데 요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한번 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를 중단하고요. 네, 다시 선생님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 문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힘들어. 잠이 와 죽겠어요, 지금. 라이브 방송하면서 잠 오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리 잠이 오지?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긴장해야 되는데 맞죠? 새우볶음밥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선생님 오늘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너무 피곤한데 자 힘을 냅시다. 한 1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팅 하고 의자도 바로 앉고 자 힘을 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 힘냅시다. 아직도 선생님에게는 3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맞죠? 3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는 친구들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맞죠?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맞죠? 파이팅입니다. 자, 네. 당연히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니까 맞죠? 자, 파이팅 합시다. 초집중해서 공부 마무리합시다. 자,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이에요.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에서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공부했을 때 보세요. 화학 반응식을 공부했을 때 뭐 더하기 뭐가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고 뭐 더하기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학 반응식이라 그랬잖아. 여기에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식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화학 반응식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는 어떨 때는 열이 만들어지는 애가 있고요. 어떨 때는 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때까지는 설명 안 했고 화학 반응식이 집중하다 보니까 설명 안 했고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중단원에서는 이걸 중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화학 반응식의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거 있었죠? 뭐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다? 기체, 액체, 고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맞아요. 기체가 제일 많아요. 누가 제일 적어요? 고체가 제일 적어요. 자,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냄비에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은 뭐다? 맞아요. 액체예요. 이 액체에 버너를 통해서 가열을 할게요. 버너를 통해서 이렇게 가열을 막 했어요. 가열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를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맞죠? 에너지를 액체한테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구랑 액체하고 에너지하고를 합한 거예요, 지금. 맞죠? 액체하고 에너지를 합한 거잖아요. 맞죠? 이때 뭐가 발생해요?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와 에너지를 합하면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기체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음이 있어요. 고체인 얼음이 있어요. 얘를 가열하면 결국은 얘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액체가 됐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얘기하면 기체가 가장 에너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많고요. 고체가 에너지가 제일 적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손냉장고는 뭐 하는 거죠? 손냉장고? 손냉장고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손냉장고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열이 나요. 지금 여기서 열이 나서 열이 나오니까 내 입장에서는 열을 더 받은 거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는 열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람은 열을 흡수한 거예요. 하지만 이 핫팩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을 밖으로 내보낸 거기 때문에 발열 반응인 거예요. 누구 입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핫팩 같은 경우에 발열 반응인 거예요. 맞죠? 물론 사람은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자 손냉장고 여기 그려볼게요. 손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가워지려면 내가 차가워져야 돼요. 그럼 나는 열을 뺏겨야 돼요. 누구한테? 손냉장고한테 뺏겨야 돼요. 그럼 손냉장고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얘한테 열을 밖으로 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상대적인 그런 열의 이동을 에너지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는 화학 반응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들을 좀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를 보면 나무가 탈 때입니다. 나무가 탈 때 당연히 열이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요. 산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뜨끈뜨끈해져요. 만지면 굉장히 뜨끈뜨끈해지고 마찬가지로 NaOH,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이 일어나는 중화 반응. 이거 얘는 염기성이고 얘는 산성인데요. 염기성과 산성이 만날 때 그래서 이렇게 중성이 되는 걸 중화 반응이라 그러는데 그때도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이 만날 때 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열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은 얼음에 소금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업 시간에서 설명했다시피 여기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주스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이 주스가 바깥에 열을 뺏겨요. 그래서 열이 여기 있는 주스가 꽝꽝 얼게 됩니다. 소금하고 얼음물을 같이 넣으면 온도를 더 낮추고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이 열이 이쪽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식물이 광합성 한다는 말은 결국은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식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빛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맞아요.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이 양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산화 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만들어질 때도 반응할 때도 열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발열 반응의 예와 흡열 반응의 예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발열 깔창, 발열컵, 냉찜질 주머니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나왔잖아 여기 염화칼슘 CA 이걸 써야 되겠네. 다시요. CaCl2예요. 맞죠? 이 CaCl2를 눈이 왔을 때 뿌리면 얘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물 6개랑 얘들 1개랑 결합해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얘들이 물을 받아들이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열이 생겨요, 열이. 열이 생긴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눈을 녹인다는 거겠죠. 발열이 생기면서 눈을 녹여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CaCl2가 염화칼슘이 물과 만나면서 이 은원점을 낮춰요. 은원점을. 은원점을 낮춘다는 말은 자꾸 온도를 잘 안 얼게 한다는 거죠. 잘 안 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염화칼슘은 굉장히 좋은 제설제가 됩니다.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은 뭐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비중이 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정리하기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점검하기 요런 것들도 대단한 마무리잖아. 그러니까 꼭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풀어보면 시험 준비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와우.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뭐 좀 이해하겠어요? 좀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수업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니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시험 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과학 시험은 목요일 날 치죠. 목요일 그 전까지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될 것 같고요.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한다고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아주 수고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아는 과학쌤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기록이 될 거니까 제대로 못 본 친구들은 나중에 꼭 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는 과학쌤이었고 학교에서 내일 봅시다. 안녕. 졸업생들도 반가웠어요. 잘 가.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네, 학교에서 만나요. 네. 차은우 가지만 누구예요? 네. Thank you so much. 끊겠습니다. 안녕.